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회차별 기출문제풀이 심화편 55회차 풀고 있고요. 11번부터 20번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입니다. 가와 다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순서 찾는 문제네요. 힌트가 하나씩 들어가 있으니까 찾아보겠습니다. 왕교가 광주 원군을 옹립하려고 도모하였다. 왕규, 광주 원군, 옹립하려고 도모하였다. 왕으로 만들려고 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왕을 시해하려고 했던 이 난의 전말이 밝혀져 있습니다. 이거 왕규의 난인데요. 고려 해종 때입니다. 태조 왕건, 태조 왕건 하면 가장 떠오르는 특이한 특징이 하나 있죠. 혼인을 굉장히 많이 했다라는 겁니다. 호족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 있는 유력 호족들과 전부 다 혼사 관계를 맺게 되고 29명이나 되는 부인을 두고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태조 왕건이 살아있을 때는 괜찮은데 이들이 출산을 전부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왕자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왕건이 사망한 이후에 그 뒤에 굉장히 혼란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왕위 계승권을 갖고 있는 왕자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인데 왕규도 마찬가지예요. 왕규도 태조 왕건과 사돈을 맺고 자기 외손자가 현재 지금 왕자인 거죠. 이분은 왕건에게는 굉장히 충성을 했지만 자기의 딸을 2명이나 시집을 보낼 정도로 왕건에게 충성을 했고 그 중에 한 명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분이 광주 원군인데 해종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해종을 인정하지 않고 무려 2번에 걸쳐 왕을 시해하려는 이 일을 벌이게 되는데요. 그 사건에 대한 내용이 언급이 되고 있고요. 2번째 왕이었던 해종 시기다라고 추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종 시기고요. 나 시기 한번 보겠습니다. 왕이 교서를 내려서 말하기를 경전에 통하고 전적을 널리 읽은 자들을 선발을 해서 경약 박사로 삼고 의학 박사로 삼아서 12목, 이게 가장 큰 특징이 되겠는데 12목에 한 명씩 파견을 하도록 하라라고 합니다. 12목에 지방관을 파견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이것은 성종입니다. 성종, 해종보다 훨씬 뒤쪽에 나오는 사람이 되겠죠. 달을 볼게요. 왕이 한림학사 쌍기를 지공거로 임명하고 시험을 해서 진사를 뽑게 하였다. 지공거는 감독관입니다. 쌍기는 중국에서 넘어온 사람인데 이분을 통해서 과거 제도를 들여오던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광종입니다. 광종. 고려 초반의 임금에 대한 시기를 지금 섞어 놓은 건데 태조 왕건이 있고 그 다음에 해종이 되겠고요. 성종과 광종이 헷갈릴 수 있는데 광종이 먼저 유교적인 뭔가를 들여옵니다. 그리고 이제 호족의 세력을 조금 누르면서 왕권을 강화시키려는 베이스를 만들어주게 되고 이것을 완성시키는 사람이 광종 뒤쪽에 이제 6번째 임금으로 나오는 성종이 되겠습니다. 순서상으로는 2번째 해종이 있고 그 다음에 광종, 그 다음에 성종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순서상으로는 가, 다, 나가 되겠습니다. 가가 제일 먼저 나와야 되니까 요거 여러분들이 문제 푸실 땐 이렇게 소거해 주시면 되고요. 답은 2번으로 체크를 할 수가 있겠죠. 상식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 고려 시대에 어떻게 혼란이 일어났는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태조 왕건의 자녀들이 많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뒤에는 혼란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초반에 반란이 집중됐었던 시기를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12번 보겠습니다. 가국가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가 국가가 뭔지를 찾으면 되는 건데 태안, 마도사모선, 무슨 배에서 출수된 족찰입니다. 목간이에요. 오늘날의 택배 운송장 같은 건데 김준의 집에 홍합, 젓갈 등을 올립니다. 누가 바치는 어떤 물건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도 강화, 이 국가의 수도가 강화였던 것 같아요. 강화도를 언급하는 말이고요. 김준은 교정별감이 되어서 국정을 장악했었던 인물입니다. 교정별감에서 여러분들이 교정도감 또 생각해 주시면 이 국가는 고려겠구나. 고려의 수도가 강화였던 적이 있었죠. 우리가 몽고와 항전을 했었던 시기인데 그때 무인들이 집권을 하고 있었어요. 이 무신 정권기였기 때문에 수도를 강화로 천도를 해서 싸웠던 시기가 있습니다. 대몽항쟁 시기를 말하는 거고요. 우선 이 국가를 우리가 고려로 찾아볼 수가 있고 고려 시대 걸로 맞는 것 고르면 되겠네요. 동시전을 설치해서 시장을 감독한 거는 신라의 지증왕이 하는 일입니다.
동시라는 시장을 설치하고 동시자를 만들어서 그 시장을 감독을 했고요. 해동통보, 활구둥의 화폐를 발행했다. 이게 고려시대죠. 고려시대의 숙종이라는 임금이 주전도감이라는 거 만들어서 화폐를 만들어서 유통을 하죠. 활구는 은병이라고도 하는 그 조그마한 표주박처럼 생긴 이 고액 화폐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답은 2번이고요. 감자, 고구마 등의 구황작물로 재배되었다. 조선 후기입니다. 조선 후기고 청해진 중심으로 해상무역, 청해진이 나오면 장보고 떠올리셔야 되고 이건 통일신라죠. 개해약조를 맺어서 일본과의 무역을 규정하였다. 요것도 조선시대인데 조선 초기의 세종시기입니다. 세종. 요렇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13번 보겠습니다. 가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여기를 찾는 문제입니다. 가를 볼게요. 왕이 서경에서 안북까지 나아가서 머물렀는데 거란의 소손령이 봉산군을 공격해서 파괴했다는 소식을 듣자 더 가지 못하고 돌아왔다. 서희를 보내서 화의를 요청하니 침공을 중지하였다. 이 고려시대로 알 수가 있겠고요. 고려시대는 500년 역사 동안에 굉장히 시기별로 대외 관계가 복잡했죠. 초반에 거란, 그 다음에 여진, 그 다음에 몽고, 그 다음에 왜구, 일본과 우리가 차례로 대외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이것은 초반에 있었던 거란과의 대외 전쟁 시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란은 무려 3번에 걸쳐서 침입을 하게 되고요. 1차 침입, 2차 침입, 3차 침입이 있습니다. 각각 이거를 해결한 사람이 다른데 요걸 연결해서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처음에 쳐들어왔을 때 소손령이 들어옵니다. 요게 1차 침입이에요. 1차 침입이고 소손령이 들어왔을 때 아주 말을 잘하는 외교관 서희가 가서 외교 담판을 해서 오히려 이들을 물러가게 하고 땅까지 얻는 성과를 거두게 되죠. 강동 6주를 얻습니다. 외교 담판으로 강동 6주를 얻어요. 나를 보겠습니다. 강감찬이 나오는데 강감찬이 언급이 된다면 1차, 2차, 3차 중에서 3차입니다. 3차 침입에서 활약한 사람이 강감찬 장군이 되겠고요. 요거는 그거보다도 조금 더 뒷시기를 말하고 있어요. 강감찬 장군이 3차 침입을 막고 나서 수도에 성곽이 없으니 전쟁이 날 때마다 위험한 거 아니냐? 나성을 쌓읍시다. 성을 쌓을 것을 요청하니 왕이 그 건의를 따라서 명령을 해서 축조를 하게 했다. 그래서 이 뒤에 우리는 거란의 침략을 물리친 이후에 천리장성을 쌓게 됩니다. 천리장성을 쌓게 되죠. 그래서 요거의 사이에 있는 일은 요게 1차고 강감찬은 3차를 막은 인물이니 여기 가운데는 2차와 관련된 어떤 내용이 나오면 되겠죠. 사신 저고여가 귀국길에 피살되었다. 저고여는 몽고의 사신 이름입니다. 몽골 사신이니까 이거보다 더 뒤에 시기가 되겠고요. 화통도감이 설치가 돼서 화포를 제작했다. 이것도 고려 말기의 일입니다. 화통도감은 최무선이 설치하는 건데 최무선이 화통도감을 설치해서 화포를 제작해서 이걸로 마지막 시기 대외 전쟁이었던 왜구와 전쟁을 하죠. 진포대첩이 있습니다. 이거 아니고요. 강조가 정변을 일으켜서 목종을 폐위시켰다. 정답은 3번인데요. 강조는 무신입니다. 이 무인이었던 강조가 정변을 일으켜서 당시 임금이었던 목종을 폐위시키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거란이 쳐들어올 때 1차 쳐들어왔을 때 소손령이 강동 6주를 주고 가죠. 강동 6주를 주면서 이제 거란과 사이좋게 화친을 하면서 지내자라고 갔는데 강동 6주는 오히려 이 고려의 군사 거점이 되고 여전히 우리나라가 손과 친하게 지내고 거란을 멀리하니 화가 났겠죠.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2차 침입을 하려고 했는데 전쟁을 일으키려면 명분이 있어야 돼요. 사실 뭐 우리의 내정에 이렇게까지 간섭하는 게 어떤 명분이 될지 모르겠으나 그들은 명분을 내세우죠. 아니 어떻게 신하가 왕을 폐위를 할 수가 있어? 이건 말도 안 돼. 이걸 구실 삼아서 2번째 침략을 합니다. 그래서 요게 2번째 침입의 명분이 되어줍니다. 2차 침입은 이 강조의 변을 이거를 이유로 들어서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3번이 답인 거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3차 침입이 나오게 됩니다. 4번 볼게요. 나세, 심덕부 등이 이분들의 이름은 몰라도 방금 요 화포에서 진포대첩을 언급했었어요. 요겁니다. 화포를 제작해서 진포에서 왜구를 물리쳤다. 요 시기 같은 시기고요. 고려 말기의 일입니다. 공주 명학소에서 망이 망소희 형제가 난을 일으켰다. 이거는
무신정변 직후에 일어난 일인데 무인들이 정권을 잡고 자기들끼리 정권을 다툼을 하느라고 백성들의 삶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조금 더 가혹한 수탈을 하게 되기 때문에 안 그래도 차별을 받았던 지역이 있거든요. 고려에서. 향과 소와 부곡이라는 장소가 있었죠. 특수행정구역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소에 사는 사람들이 제일 힘들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수공업에 종사를 해야 되는데 종이를 만들거나 소금 만들거나 숯을 굽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굉장히 힘든 일에 종사를 해서 일정량을 반드시 국가에 바쳐야 되는 게 있었는데 이걸 늘린 거죠. 그러니까 힘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가 도저히 못 참고 일어나게 되는 건데 이때를 우리가 그 무신정변기하고 연결해서 기억할 수 있는 점은 무신정권도 일종의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하극상이죠. 그 하극상의 예시가 성공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기는 했겠죠. 그래서 망이망소의 형제가 도저히 이런 차별과 수탈을 당하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난을 일으키는 게 공주 명확소의 난 또는 망이망소의 난이라고 불리는 사건입니다. 연도까지 외우지 않아도 되는데 무신정변이 일어난 게 1170년이고요. 이 망이망소의 난은 불과 6년 사이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붙어 있죠. 요거는 같이 연결해서 인과관계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14번 보겠습니다.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이거 이후입니다. 요 뒤에 거를 보는 거죠. 왕이 변발을 하지 않았다고 책망을 했다. 변발이 뭔가요? 변발. 이 변발은 몽고의 풍습이죠. 만주족의 풍습입니다. 머리를 절반만 밀고 절반 정도는 묶어서 따 내리는 이 돼지꼬리처럼 따 내리는 형태인데 우리가 오랑캐 풍습이라고 말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왕이 신하에게 책망을 하고 있대요. 왜냐하면 이때 왕은 변발을 하고 있었어요. 왕인 나도 지금 변발을 했는데 왜 너네 아직도 변발 안 하냐? 이런 식으로 지금 책망을 했다라는 거죠. 이 왕은 이미 변발을 했다. 하지만 나라의 신하들이 이걸 따라하지 않으니까 너희들도 빨리 해. 이런 식으로 책망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우리가 오랑캐의 풍속을 따랐던 시기가 있죠. 원간섭기입니다. 원간섭기. 여기는 원간섭기가 되겠죠. 원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게 복장이나 머리 모양 같은 것도 이 자기네들의 풍속을 따르라고 약간 강제했던 게 있어요.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간섭기 이후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주면 되겠네요. 만적이 개경에서 반란을 모의하였다. 이거는 이거보다 이전입니다. 원간섭기 되기 이전이에요. 만적의 난입니다. 만적의 난. 왕후 장상의 씨가 따로 있냐? 이 망이망소의 난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만적은 최씨 무신정권의 세력과 집안에 들어가 있었던 노비예요. 그래서 이 하극상에서 느끼는 바가 있었겠죠. 그래서 신분의 평등을 주장하는 반란을 일으켰는데 사전에 누설이 되면서 실패를 하게 됩니다. 왕실의 외척인 이자겸의 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고려 초반부에 이 문벌귀족 시기에 나오는 일이에요. 이건 고려 초반부입니다. 초반부. 유인우, 이인임 등이 쌍성 총관부를 수복하였다. 수복은 되찾았다라는 거거든요. 쌍성 총관부는 원나라가 우리나라에 설치해서 가져갔었던 기관입니다. 여기를 다시 되찾았다는 거죠. 정답은 3번이거든요. 원간섭기 이후에 나중에 이거를 이제 우리는 원나라 간섭을 받지 않겠어 라고 등장하는 사람이 있죠. 이제 우리가 원나라에 충성하기 위해서 왕의 이름에도 충자를 붙였던 시기가 있는데 그때가 원간섭기죠. 거기 직후에 공민왕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공민왕이 빼앗긴 땅도 되찾고 전민변정도감 같은 거 만들어서 이 사람들의 사는 생활도 다시 원래대로 돌려주려고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개혁 정책을 하는 거죠. 공민왕 시기 3번이 답이 되겠고요. 최충이 구제학당을 설립해서 유학을 교육했다. 이것도 고려 전반기의 일인데요. 최충이라는 사람은 사립학교죠. 학원을 세워서 사람들을 육성을 하는데 여기서 과거 합격자가 굉장히 많이 배출이 돼요. 그래서 요거랑 연결해서 기억해 주시는 거는 요거는 일종의 사립학교니까 사학이에요. 사학. 여기에 너무 사학이 잘 나가니까 국가가 만드는 학교의 인기도가 너무 떨어지고 부실하다는 평을 받아서 그러니까 관학이 너무 비교가 되는 거죠. 이거를 보충을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왕이었던 고려의 예종이라는 사람이 여기다가 전문 강좌, 튼튼하게 전문 강좌 개설했어요. 칠제를 개설하고 그리고 장학제도 만듭니다. 양현고라는 거 설치해가지고
사람들에게 관학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요거 같이 연결해서 기억해보고요. 국정을 총괄하는 기구로 교정도감이 설치되었다. 이 교정도감은 최씨 무신 정권이랑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원간섭기 이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정답 찾을 수 있었고요. 15번 보겠습니다. 다음 대화에 나타난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서경천도와 서경으로 수도를 옮기자. 금국정벌, 금나라는 여진이 세운 나라입니다. 여진을 정벌하자를 주장을 하고 있다. 연호를 정했다. 국가를 선포했대요. 단재 신채호 선생이, 민족사학자죠. 단재 신채호 선생이 이거는 조선 역사상 1000년의 제일 대사건이다 라고 평가했었던, 너무너무 안타까워했었던 사건입니다. 이게 성공했으면 우리의 역사는 크게 바뀌었을 것이다 라고 신채호 선생이 한탄했었던 이 사건. 묘청이라는 승려가 일으켰던 서경천도 운동입니다. 서경천도 운동이에요. 요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국왕이 나주까지 피난했다. 이거는 뭐냐면 여기에 말하는 이 왕은 현종인데요. 고려의 현종인데 그 거란의 2차 침입 때예요. 가열차게 침입을 했기 때문에 나주까지 피난을 합니다. 굉장히 남쪽으로 내려간 거죠. 심각한 상황이었고요. 거란이 파죽지세로 내려왔기 때문에 나라의 사람들이 모두 한마음이 되어서 이제 거란이 그만 물러나줬으면 하는 마음, 불교 국가였기 때문에 부처님의 힘으로 이 거란이 좀 우리나라에서 나가줬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서 처음으로 대장경을 만들게 돼요. 우리가 몽골하고만 싸우다 만든 게 아니라 그 이전에 한번 만들었던 적이 있어요. 거란이 2차 침입을 했을 때 우리가 초조 대장경을 간행을 합니다. 처음에 만든 대장경이라고 해서 초조 대장경이라고 하고요. 이게 나중에 불에 타서 없어지기 때문에 훗날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에 몽골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가 한 번 더 대장경을 만드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팔만대장경이죠. 사실 팔만대장경은 별명이고 처음에 만든 게 초조대장경이고요. 그 팔만대장경은 다시 만든 대장경이라고 그래서 제조대장경이라고 해요. 원래 정식 명칭은 그건데 그 85,000장이 넘는 굉장히 많은 목판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서 우리가 별칭으로 팔만대장경이라고 하죠. 요거 두 개가 같은 시기입니다. 같은 시기고요. 이건 서경천도 운동이랑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죠. 자, 3번 보겠습니다. 김부식 등이 이끄는 광군에 의해서 진압되었다. 답은 우선 3번인데요. 서경천도 운동을 지지했었던 사람들은, 이 세력들은 당시의 문벌 귀족이었던, 당시의 금국 정벌이 아니라 금나라에 사대하자, 그냥 실리를 좀 챙기자, 금나라에 해달라는 대로 해주고 평화를 더 모색을 했었던, 평화라기보다는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했었던 세력입니다. 김부식은 기존의 지배층에 속하는 사람이죠. 김부식이 이끄는 광군에 의해서 이건 안타깝게도 진압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신채호 선생이 우리의 자주성을 가지고 있는 운동이었기 때문에 이게 성공했으면은 고려의 역사적인 방향이 굉장히 바뀌었을 것이고 그 훗날에 조선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지금에도 영향을 미쳐서 우리가 이렇게 식민 지배를 받지 않았을 거다라고 이거의 역사를 추적해가는 아주 아까운 사건으로 요거를 지목을 하고 있는 거예요. 3번이고요. 이성계가 정권을 장악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 고려의 장군이었던 이성계가 정권을 잡는 건 위화도 회군이죠.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려서 정권을 잡게 되고요. 여진 정벌을 위해서 별무반을 편성하는 거는 이 여진하고 다툼을 벌일 때 얘기인데 요거는 윤관과 관련된 얘기죠. 요거는 서경천도 운동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여진 시기의 일이어서 요거 아닙니다. 16번 보겠습니다. 가에서 마까지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역사책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하시오. 여러 가지 책들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가의 사략, 나의 삼국사기, 삼국유사, 제왕운기, 해동고승전 여러 가지 책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불교사를 중심으로 고대의 민간설화를 수록했다. 지금 아까 가가 사략이라고 나왔는데 사략은 역사를 정리한 책입니다. 불교를 중심으로 한 게 아니라 이거를 쓴 사람이 유학자이기 때문에 이건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불교사를 중심으로 고대의 민간설화를 수록한 거는 삼국유사죠. 삼국유사. 삼국유사는 다에 해당하는 거니까 요거는 다에 해당하는 설명입니다. 사초, 시정기 등을 바탕으로 실록청에서 편찬. 지금 이 책의 공통점은 전부 고려시대 역사서라는 거예요. 고려시대의 책이기 때문에
일단 시대상으로 고려를 벗어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지금 사초 시정기를 바탕으로 실록청이라는 관청에서 편찬되는 책은 고려시대 역사서가 아니고 조선시대의 역사서입니다. 이거는 조선 왕조 실록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죠. 유교사관에 입각을 해서 기전체 형식으로 구성. 다가 삼국 유사가 나왔는데 유교사관이 아니겠죠. 불교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설명이 아니고요. 당군부터 충렬왕까지의 역사를 서사시로 서술하였다. 아까 우리가 봤을 때 제왕운기가 나오죠. 이승휴가 쓴 제왕운기는 이 내용이 맞습니다. 당군부터 충렬왕까지의 역사를 서사시로 서술을 한 책이 제왕운기가 되겠습니다. 4번이고요. 강목체로 고려의 왕조 역사를 정리했다. 해동고승전은 해동고승이라고 나오잖아요. 불교와 관련된 이야기가 지금 모여 있는 거죠. 고승에 대한 일대기를 모은 건데 강목체로 고려 왕조의 역사를 정리하는 거는 전형적인 그 연도식으로 편년체로 정리되는 역사책의 내용이고요. 강목체가 뭐냐면 강, 요약을 하고 목, 디테일하게 보여준다. 연도순으로 정리를 하는데 큰 제목 요약본이 있고 그 밑에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세세하게 적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역사를 정리하는 걸 강목체라고 합니다. 동사강목이라는 책이 그렇게 정리된 역사책이죠. 요거 참고해 주시고요. 정답 4번입니다. 네, 17번입니다. 가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이 문제는 이걸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나 지역이랑 연결이 안 되면 좀 풀기 까다로운 문제였습니다. 힌트를 최대한 찾아볼게요. 이 불상은 천연 암벽을 이용해서 몸체를 만들고 힌트 1번 이렇게 암벽을 이용해서 직접 조각을 하거나 몸체를 만들고 그러면 이런 건 마에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따로 만들어서 올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몸체하고 머리가 분리된 형태다. 형태적인 특징이 또 나오고 있고 굉장히 거대한 느낌을 주면서 조형미는 좀 떨어지는데 지방에 퍼져 있는 불상의 양식을 보여준다라고도 나와 있고 사실은 하나 더 체크해야 됐던 게 요거예요. 파주에 있는 거다. 파주 지역에 있다. 그래서 파주에 있는 문화유산을 좀 아시는 분들이 풀기에 유리한 문제였는데 한번 천천히 보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다 돌로 조각되어 있는 불상인데요. 마에로 되어 있는 형태를 골라주시면 돼요. 그래서 마에, 몸체가 절벽을 통째로 쓰고 있는 거 2개 있습니다. 요거하고 요거 있죠. 일단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들은 지워주셔도 좋은 문제였어요. 정리는 하겠지만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이 되는 형태인데 둘 다 이 절벽을 몸체로 쓰고 있고요. 머리를 따로 올려놓은 모양새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거는 요게 파주에 있는 거였어요. 파주에 있는 파주 용미리에 있는 마에인데 이게 만들어진 방식으로 이름을 붙이거든요. 절벽을 조각했으니까 마에가 먼저 나오고요. 그리고 2명이 나란히 있어요. 그래서 이불 부처님이 2분이 계신다. 그리고 서 계시니까 입상입니다. 일단 정답은 1번으로 찾아주시면 되시고 요 3번도 서 있으니까 입상이라고 할 거고 마의 형태가 맞아요. 몸체를 절벽으로 쓰고 있어서 마의 열의 입상인데 요거는 지역이 파주가 아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안동에 이천동이라는 장소에 있는 불상이었고요. 나머지 것들 간단히 보면은 물론 이 2개 다 고려 시기의 특징을 또 잘 보여준다라는 공통점이 매우 유사해서 헷갈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사실은 구별은 지역이 어디냐를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봅니다. 여기 앞에 보기 힌트에서 2분이 계시다 뭐 이런 힌트만 줬어도 조금 찾기 쉬웠을 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려웠던 문제가 되겠고요. 나머지 오답들은 지역이나 시대가 조금씩 다릅니다. 요거는 돌 자체를 조각을 했고 앉아 있어요. 보통 자세가 맨 마지막에 나오게 되고요. 요거는 지금 머리하고 분리가 되어 있지는 않고 모자만 쓰고 있습니다. 이거 지역을 먼저 살펴볼게요. 경산에 대구에 팔공산의 관봉이란 데에 있는 불상인데요. 앉아 계시고 석조 돌로 만들었다. 석조 열의 좌상이다. 뭘로 만들었느냐? 절벽을 조각했으면 이 석조가 아니라 마에라고 들어갔겠죠. 그리고 부처님의 종류가 중간에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자세가 나옵니다.
요거는 많이 봤던 문화재일 것 같아요. 우리가 은진미륵이라고도 부르는 형태가 되는데 이 충남의 관촉사에, 논산이죠? 논산 관촉사에 있는 이거는 석조 미륵보살이고요. 부처님 종류는 미륵보살이고 서 있잖아요. 그래서 입상입니다. 입상. 요것도 석조가 되겠네요. 모자만 따로 쓰고 있어요. 요거는 충주에 있어요. 충주 미륵리라는 곳에 있는 석조, 부처님의 종류는 열애이고요. 서 있으니까 입상입니다. 문화재에 이름을 붙이는 특징이 좀 정해져 있다. 그래서 하나씩 맞춰보시면 되는데 요거는 지역 빼고는 거의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좀 까다로운 문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나머지 불상도 정리를 좀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18번 보겠습니다. 밑줄 그은 왕의 재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오늘 왕께서 공법을 윤호하셨습니다. 이 법의 내용은 전품을 6등급으로 풍흉을 9등급으로 나누어서 전세를 수취하는 것입니다. 6개와 9개로 나누어 가지고 전세를 거둔다, 조세를 수취한다. 전분 6등법 지금 나오고 이 풍흉이라고 하는 거는 풍년과 흉년에 따라서 9단계로 세분을 해서 기준치를 다르게 준다는 거예요. 풍년이 들었을 때하고 흉년이 들었을 때에 똑같은 양을 거두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품 이거는 뭐냐면 땅에도 등급이 있어서 되게 기름진 땅이 있고 척박한 땅이 있는데 그냥 크기만 가지고 이걸 똑같이 거두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형편에 맞게 정말 현실적으로 조세를 수취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거를 실시한 사람은 세종대왕입니다. 세종의 재위 시기에 있었던 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음악 이론 등을 집대성한 악학괴범이 완성되었다. 이 뭔가 서적이 간행되고 뭐가 정리돼가지고 간행되는 것들 있죠. 한 번에 쫙 모여서 정리되고 완성되고 하는 것들은 성종 때 보통 많이 됩니다. 경국대전 성종 때 완성을 하죠. 동국, 여지, 승남 이런 것도 성종 때 완성이 됩니다. 성종, 민간의 광산 개발을 허용하는 설점 수세제가 시행되었다. 이거는 뭐냐면 민간인들이 세금을 내면 이제 국가에서 이거를 허가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국가에서만 관리를 했는데 이제 이런 거로 허용을 하게 되면은 조금 더 광산 개발을 활발히 할 수 있고 그들이 내는 세금으로 국고를 좀 충당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뭔가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난 시기라고 연결해서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요거는 효종이에요. 이게 좀 외우기 어려울 수 있겠네요. 효종은 그 인조의 아들이죠. 인조의 아들이고 우리가 병자호란을 겪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쟁을 치르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라서 국고를 잘 채우는 게 중요할 수 있어요. 이렇게 연결해서 시기적인 특징과 왕의 특징, 그 왕이 시행한 정책을 연결해주면 조금 기억하기 쉽지 않을까 해요. 우리 풍토에 만든 농법을 소개한 농사직설이 편찬되었다. 이게 세종의 업적이죠. 우리 땅에 맞는, 우리 날씨에 맞는, 우리 계절에 맞는, 그리고 우리의 구체적인 하늘에 맞는 어떤 역법서를 만든다던가 우리 기준에 맞춰가지고 뭔가 하는 거를 세종이 많이 했죠. 이런 걸 기준으로 하는 뭐 영화도 여러 개가 나왔었는데 뭐 천문이라는 것들이 또 있었죠. 이거 참고해가지고 아 세종 때 우리를 기준으로 뭔가를 하는 거를 많이 하는구나. 이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은 3번이었고요. 현직 관리한테만 세금 거둘 수 있는 권한을 준다. 직전법이 제정되었다. 이거 세조가 하는 일입니다. 그 이전에는 전 현직 관리한테 주는 뭔가 제도가 있었다라는 거겠죠. 계속 물려주는 어떤 땅도 있었던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폐단을 시정하고 현직 관리한테만 수조권을 주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왕권이 어느 정도 강화되는 효과도 볼 수가 있고 그동안에 이제 흐트러지고 있었던 제도를 바로잡는 효과도 있겠죠. 세조 때에는 세조가 단종을 폐위시키고 왕이 되는 사람이죠. 단종에게 왕위를 양위받는 사람인데 그래서 혼란스러웠던 전국을 수습하고 왕권을 강화하는 정책을 많이 펼칩니다. 이때 펼쳤던 토지, 세금 제도 중에 직전법이 있어요. 대표적인 업적이라 요거 같이 기억해 주시고 우리나라와 중국의 의서를 망라한 동의보감, 이거는 허준인데요. 허준 때 동의보감 완성되는 거는 광해군 시기입니다. 요거 대표적인 내용들이니까 하나씩 체크해서 기억해 주시고요. 19번 보겠습니다.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왕이 추진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외인이 난동을 일으키다. 소격서 혁파, 대사원 등의 전국 공신에
훈적 삭제에 대해서 아뢰다. 소격서라고 하는 거는 소격서는 이제 도교 행사를 관장했었던 관청인데요. 이런 걸 혁파라고 건의를 하고 전국공신의 훈적 삭제에 대해서 아뢰다. 이거 우리가 위훈 삭제라고 배운 겁니다. 이건 전부 다 조광조가 하는 개혁 정책이고요. 사림 조광조. 이 조광조를 등용한 사람은 중종입니다. 중종. 여기 전국공신이라고 나와요. 중종은 연산군을 몰아내고 신하들이 옹립한 왕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몰아내고 왕이 되는 거 반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반정 때 공을 세운 사람들 정난공신이라고도 하고 전국공신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전국공신의 훈적 삭제, 이건 뭐냐면 조광조가 중종의 발탁으로 들어왔을 때 이분이 아주 까다롭고 깐깐하고 고지식한 아주 원리원칙을 고수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쭉 살펴보니까 소격서 같은 걸 왜 국가에서 돈 들여서 하고 있느냐는 거죠. 유학을 진흥시켜야지 왜 도교를 진흥시키냐는 거예요. 이 유교 이외에 불교라던가 도교 같은 것들의 행사를 너무 크게 하는 거는 낭비다,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격서 혁파를 건의를 하기도 하고요. 소격서도 실제로 혁파를 하고, 그리고 보면은 전국공신의 훈적 삭제라는 거는 뭐냐면 가짜 공문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공을 세우지 않았는데 마치 공을 세운 것처럼 공신록에 올라가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강하게 건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종이 본인이 하고 싶었던 것들을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신하들이 옹립한 왕이었기 때문에 왕권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런 사건들이 언제 일어나게 되냐면, 왕이 되고 나서 전국을 주도하고 나서 자기가 반정으로 집권을 하고 나서 10년 정도 지난 시점에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한 10년 정도 치세를 하고 나니까 내가 직접 뭔가를 하고 싶은데 나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너무 많은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나를 왕으로 만들어줬다는 이유만으로 신하들이 자기를 뭔가를 컨트롤을 너무 하니까 여기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강직한 나의 오른팔이 되어줄 그런 사림이라고 하는 세력들을 뽑아 올리게 되고, 대표적인 사람이 조광조가 되겠습니다. 중종이 본인의 왕권 강화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쳤던 건데요. 중종과 조광조를 같이 연결해서 업적을 찾아보겠습니다. 조총부대를 파견해서 나선 정보를 도왔다라고 하는 왕은 효종입니다. 효종. 조총 부대를 나선 정벌에 파견했다. 이거는 청이 우리한테 요청을 해서 준 겁니다. 2번 정도 파견을 하는데요. 러시아하고 청나라하고 전쟁할 때 우리가 도와준 기록이 있어요. 2번 정도 파견을 했고 우리의 조총 부대가 크게 활약을 해서 여기저기 기록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효종 때 일이고요. 사군육진을 설치해서 북방 영토를 개척한 거는 우리가 김종서 장군 기억나실 텐데, 김종서 장군이 파견되는 거 세종 때 일이죠. 세종. 단종 복위운동을 계기로 집현전을 폐지했다. 이거는 세조가 되겠습니다. 수양대군 세조가 되겠죠. 국가의 의례를 정비한 국조 오레이를 편찬했다. 국가 의례를 하나로 정리. 이런 거 한 임금은 대부분 성종입니다. 신진 인사를 새로운, 내가 새롭게 정치를 이끌어갈 사람을 끌어모아야겠죠. 나를 왕으로 만들어준 공신들 말고 나랑 같이 새롭게 나라를 만들어갈 사람. 그러려면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등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혈량과라는 거를 실시합니다. 이것도 조광조가 추천해가지고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우선 답은 5번인데 혈량과는 천거제입니다. 천거제. 왕에게만 충성하는 사람을 데리고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 볼 수 있게 인재를 등용하는 제도로 혈량과를 실시를 하게 됩니다. 중종 시기에 일어났었던 일이에요. 이거 5번으로 정답 찾아줄게요. 20번 보겠습니다.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이후 여기 뒤에 있는 일이네요. 선전관 이용준 등이 정열입을 토벌하기 위해서 급히 전주에 내려갔다. 무리들과 함께 지난 죽도에 숨어 있었던 정열입은 군관들이 체포하려 들자 자결하였다. 이 유명한 사건이죠. 정열입의 난 또는 정열입 모반 사건이라고 하는데, 정열입이 자결을 했는지 아니면 살아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정열입이 누구냐면 굉장히 똑똑했었던 사람인데, 선조 때 사람인데요. 천재입니다. 24살에 과거급제 돼서 창창한 미래가 남아있었던 사람인데, 이분이 좀 미스테리에 둘러싸인 인물이에요. 이분이 원래
왜 옛날에도 붕당이 좀 나뉘어 있잖아요. 서인, 동인 뭐 이런 식으로 쪼개져 있는데 이분은 원래 서인이에요. 서인에서 굉장히 촉망받는 인재였는데 왜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붕당을 한번 바꿔요. 서인 쪽에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받다가 나중에 동인으로 바뀝니다. 이거를 당시 임금인 선조가 되게 싫어했어요. 어떻게 붕당을 바꿀 수가 있냐? 굉장히 이 사람을 배신자의 아이콘처럼 낙인을 찍어버렸는데 어쨌거나 서인이었다가 동인이 되고 나서 이 모반 사건이 터져요. 모반 사건이 터지는데 개인적으로 군대를 키운다라는 첩보가 들어가게 된 거죠. 이것 때문에 체포를 당하게 됐는데 뭐 강렬하게 저항을 하는 걸로 봐서는 정말로 이 모반을 꾸민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 정여립이랑 관계된 사람들이 전부 다 쓸려서 죽게 되는데 나중에 이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여립이 이제 동인으로 컬러를 바꾸잖아요. 동인 쪽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어요. 이걸 기추곡사라고 합니다. 이 사건 때문에 엄청난 사람들이 죽는데 제가 이제 사건을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그 선조가 정여립을 별로 이뻐하지 않아요. 이걸 굉장히 밉살스럽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분노를 해서 이 사건 철저하게 조사해 라고 하면서 조사관으로 임명하는 사람이 있어요. 서인이었던 사람 중에 하나를 뽑아다가 이 사건 철저히 조사해라 라고 감독관으로 보냅니다. 이 사람이 정철이에요. 서인 정철이 이 사건을 확장시킵니다. 너무 크게 만들었어요. 확장시켜서 정여립이랑 편지 한 장 주고받은 사람들도 다 줄줄이 사탕처럼 얽혀가지고 쓸려 나가면서 죽게 돼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이걸 기추곡사라는 이름으로 사건을 규정을 합니다. 동인 세력이 거의 말살되다시피 한 사건이에요. 보겠습니다. 이시해가 길주를 근거지로 난을 일으켰다. 이거 이시해의 난인데요. 요거는 세조 때입니다. 세조 아니고 기추곡사 동인 세력이 제거되었다. 제가 방금 설명드린 내용이 나오고 있죠. 양재역 벽서 사건으로 누구누구가 화를 입었다. 양재역 벽서 사건은 뭐냐면 그 문정왕후 시기의 일인데 명종 때 일입니다. 명종 때에 벽서가 붙었어요. 그 문정왕후를 여왕이라고 지칭하면서 나라가 혼란스럽고 곧 망하기 직전이다. 이런 벽서가 붙었다라는 거죠. 이거는 그 문정왕후의 오라비였던 윤원원이라는 사람이 조작한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양재 그 부근에 벽서가 붙었다라는 사건이라서 양재역 벽서 사건이에요. 본인들의 반대 세력을 축출하기 위해서 조작된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벽서 사건들이 주로 그런 내용으로 정치적으로 많이 쓰이죠. 아니고 수양대군이 김종서를 살해하고 권력을 장악했다. 수양대군이 누구죠? 훗날 세조죠. 이것은 세조가 이 왕권을 찬탈하는 그 사건, 계유정난입니다. 계유정난. 이조전랑의 임명권을 둘러싸고 사림이 쪼개져서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었다. 시기상으로 이거보다 이전이고요. 요거보다 이전인데 선조 초반 시기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요. 답은 2번입니다. 네, 20번까지 풀이 마무리했고요. 다음 시간에 21번부터 30번까지 풀겠습니다.